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 전공과 관련되는 말씀이 돼서 좀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큰 제목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저희들이 조금 뭡니까? 부담을 갖는 말씀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의 주권은 분명히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나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어머니를 앞서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보다 더 큰 불효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잘 되죠. 너무나 잘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이 말하는 운동과 건강의 인과관계 5번째입니다. 제가. 그럼 6번째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식 그리고 운동과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식, 운동과 건강은 먹는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식이라는 것은 먹는 다이어트라는 하는 것은 영양 실조 없는 저열량 섭취 식생활입니다. Under nutrition, without all nutrition. 그런데 여기 보면 식사량을 줄인 다이어트 결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20대가 한 명밖에 없고 그렇죠. 대개 뭡니까? 5, 60대 이상 다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식사량만을 줄인 다이어트 결과를 보면 우리 하장님 고명딸 잘 보세요. 예뻐지길 바라지기죠. 날씬해지기를 바라죠.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재 이 여성의 체중은 80kg입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만을 통해 2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요 현상입니다. 이때 빠진 20kg에는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만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만일 다시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줄어든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즉 몸의 체성분이 바뀌면서 근육과 지방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 조절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면 역시 근육과 지방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또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살이 찌면 지방의 비율만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만 계속 빠집니다. 결국 무리한 식사 조절로 다이어트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체중도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멀쩡하지만 근육은 거의 없고 지방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른바 마른 비만이 됩니다. 일단 마른 비만이 되면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져 점점 더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에 잘 걸리게 됩니다. 200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남자는 근육량이 체중의 약 38%, 여자는 약 31%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한 기초대사량 유지를 위해서 약 40% 정도의 근육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더 지방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근육이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근육의 힘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등을 받쳐주는 그걸 척추 기립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근육이 약하면 자꾸 구부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제2차, 제3차 나빠집니다. 왜? 구부러지니까 호흡을 충분히 못 쉬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폐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어떤 형태로든 잡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시면 자연히 모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 유지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남자는 평균이 한 38 근육이, 그 다음에 여자는 31인데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적정 근육량은 40%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 모든 힘은 뭐요? 근육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근육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생김새가 꼭 뭐같이 생겼냐면 그 여러분들이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망고 아시죠? 망고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뭡니까? 기화를 해서, 그렇죠? 산소와 포도당을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에 휘발유하고 산소를 통해서 힘을 내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 정도 만들어지냐면 7배가 더 많습니다. 7배가. 근데 이건 뭡니까? 늘었다 줄었다 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작아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숫자가 작아져요. 근데 많이 사용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전력량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발전소가 많이 필요해야 되듯이 우리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뭐를 만들어줘요?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료. 그 재료가 뭘까요? 단백질 같은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 한번 보시죠. 근육이 많으면 왜 기초대사량이 높을까? 운동을 하면 뼈를 둘러싼 골격근들이 움직인다. 이때 골격근 속에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된다. 근육 속에서 이렇게 늘어난 미토콘드리아가 혈액 속을 떠다니던 지방을 더 많이 에너지로 연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인 셈이다. 결국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은 높아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초대사량은 서서히 감소한다. 반면 체지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출산과 갱년기 이후 급격히 체지방이 증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때 사용할 때 동원되는 모든 것들이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소식을 보면 우리가 소식이 장수한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미국의 뉴욕 맨하튼 국제장수세대 로버트 비틀러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과 수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50%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명에 영향 미치는 게 50%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뭘 생각했냐면 유전적인 요인은 50% 이상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사회적 능력이 20 내지 30%고 유전적인 요인이 20 내지 30%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약 5분의 2 정도, 그죠? 5분의 2, 3 정도. 그래서 굉장히 적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스탠필러 델러 박사가 지실험을 한 그 보고 내용입니다. 한번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스핀들러 박사는 동물 실험을 통해 소식과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그가 실험실에서 일반 쥐와 50% 적게 먹인 쥐를 3년 동안 키운 결과 적게 먹인 쥐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한다. 50% reduction in calories will extend the lifespan by roughly 40%. So maximum is 1.5 times longer than the normal life. Close to 1.5 times longer than the normal life. 쥐의 수명은 대략 3년 정도. 50%가량 적게 먹인 쥐들은 사람으로 치면 70대에 해당할 정도로 늙었지만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한편 충분히 먹인 쥐들은 이미 절반가량이 죽었고 살아있다 해도 피부병이나 종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Same group, Same species, same sex. 스핀들러 박사는 소식의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다고 했다. 염증에 반응하는 적게 먹인 쥐는 염증에 반응하는 유전자와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 암세포를 유발하는 유전자 등이 빠르게 억제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50세에 해당하는 늙은 쥐에게 절식을 단기간 진행해도 곧바로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even in very old mice, just a few weeks of calorie restriction produced many of the same gene expression effects that lifelong calorie restriction produced. We also find that if we take very old mice and calorie restrict them for just a few months, that we can actually see their lifespan curves be extended almost immediately after changing them to calorie restriction. 자, 여기 보면 소식이 유전적 발현 효과를 나타내서 50%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40% 수명이 연장됐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 수명의 1.5배가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실험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리상?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쥐 아니면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염기서열이 가장 가까운 게 원숭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블 박사의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소식한 쥐의 변화, 다시 말해 억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증 반응 유전자가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혈관에서도 염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염증 반응 유전자를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 단백질을 억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암세포 유발 유전자를 억제하고 50%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수명이 40분 늘어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식은 늙은 쥐에게 해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해도 뭐가요? 효과가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 소식해도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 노화 억제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이 의학 전문지 세포에서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분자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글레 박사가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2007년 9월 미 하버드 의대입니다. 체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해서 세포 내에 발전소로 아까 보셨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분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식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또 발견됐습니다. 소식할 때. 뭐냐면 소식하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때 생성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혈관 상표세포에서 노화를 막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혈관을 정화해 준다는 것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포 그 피부죠. 그래서 밍희주라고 하는 그 주임 교수가 혈관이 젊어지면 노화와 관련 있는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 및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혈관이 줄어지면 뭐예요?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 및 암 등이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지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원싱인 실험. 가장 뭡니까? 우리 사람과 가까운 조지 로스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미 국립보건원산하동물센터에서는 지난 87년부터 15년 동안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를 대상으로 소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이 수명 연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조지 로스 박사는 몸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There are many changes in particular cells, particular enzymes, to enable the animal to be more resistant to certain kinds of stress, to be little bit smaller, to channel its energy more into survival than into growing and to reproducing. 자, 여기 보면 소시간 제의 수명과 인간의 수명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은 직접 실험을 못했으니까 흰쥐를 평균 수명이 흰쥐가 자의식을 하면 평균 수명이 2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 수명이 33개월이에요. 근데 소식을 했더니 23개월이 33개월이 된 겁니다. 43%가 늘었어요. 최대 수명은 33개월이 47개월이 됐어요. 41%가 늘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대비해서 본다고 그러면 평균 수명이 남자 자의식을 하면 75세인데 평균 수명이 107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수명이 110세인데 그 소식을 했던 최대 수명은 156세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보다 2끼가 건강에 더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는 때보다도 2끼를 먹는 동안에 더욱 좋은 건강을 누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아 저녁 식사 시간에 먹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식사는 아주 가벼운 것이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요? 150년 전에. 먹고 살기도 힘들 때인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상하다고 했겠지,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집니까? 넉넉히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연인 관계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둘 다 소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소식만 하고 한 사람은 소식과 마라톤을 병행했어요. 근데 의학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같았겠어요? 틀렸겠어요? 틀렸어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실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우리는 미국 LA에서 오랫동안 소식을 실천해왔다는 피터 보소 씨를 만났다. 집을 사무실 겸용으로 쓰고 있는 보소 씨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벤처기업가다. 올해 50살이라는 그가 소식을 시작한 것은 5년 전부터라고 한다. Through the calorie restriction, I should be able to extend my normal life by, maybe 10 years or, live so and have a more healthy life as well. 소식을 하기 전엔 지금보다 10kg 이상 몸무게가 더 나갔었다. 외모상으로는 깡마른 몸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건강해졌다는 게 보스 씨의 생각이다. Over the last 5 years, I've maybe had one cold, whereas before that,
twice a year or 3 times a year I would get a cold. So it looks like I think my immune system is actually stronger. 자기 생각에는 그의 냉장고 안은 대부분 야채들로 채워져 I'm 있다. sharing have this very often, almost every day. 보수 씨는 소식을 시작한 초기에는 공복감 때문에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음식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됐고 더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한다. Red ones. I actually enjoy food more. I have a greater appreciation for food now than I had before. It's because I pay more attention to it. I carefully pick foods that I really like, and I'm more aware of what I'm eating. So I enjoy food more. 이분은 5년간 채소 위주의 소식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친구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루이스 골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식 생활하는 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사이 함께 사는 여자친구 로이스 씨가 퇴근에 돌아왔다. Long day. Yeah, long 보수 day. 씨와 동갑인 그녀도 3년 전부터 소식을 실천하고 있다. Well, I've got a little salad for you. Oh, okay. 이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라고 Saying 했다. my calories only, maybe. 로이스 씨는 공인회계사이면서 프로에 가까운 마라토너이기도 하다. Familiar with the South, the southern United States? 거의 프로에 Perhaps the main reason I'm doing this is I want to continue working and particularly running into my 70s and 80s. 80이 넘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 그렇죠. 이번은 3년간 채소 위주의 소식 플러스 마라톤을 실천했는데 이번도 체중이 많이 감소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비교하는 걸 한번 장면 한번 볼까요? Well, Peter actually looks 소식을 하면서부터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어졌다는 두 사람. Once every now and again. 그렇다면 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요거 본덴 얼마 전 받은 건강 진단 결과 보수 씨의 몸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나 척추뼈와 골반뼈의 골밀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씨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이 혹시 소식 때문에 생긴 부작용은 아닐까? Yes, there are some negative effects of caloric restriction. And you mentioned two very good ones, lower bone density, perhaps less muscle mass. Others would be loss of libido, loss of sexual desire. 그렇다면 마라톤으로 몸을 단련해온 루이스 씨는 골밀도에 문제가 없을까? 이분은 3년밖에 안 했어요. 루이스 씨의 골밀도 상태는 모두 최상이었다. 절식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보충해야 되죠. 텍사스 예. 대학교에 운동으로서 그 낮아지는 뼈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유병팔 박사가 매일 달리기를 하는 것도 소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한 가지 유 박사가 건강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2와 같은 항산화제다. 이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피터 보스 씨는 골밀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의학 검사를 했더니 루이스 골드 씨는 뭡니까? 모든 면이 뭡니까? 최상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식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부정기 효과도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소식이 장수한다는 거 다 아세요. 부정기 효과도 있다. 그럼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소식 부정기 효과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낮은 골밀도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근육량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욕이 감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기초 대사량은 필요한데 내가 섭취한 열량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체내에 있는 지방을 뽑아가지고 에너지화 시키고 그것도 다 쓰니까 없으니까 뭐 쓰는 거예요? 단백질을 뽑아 쓰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뭐예요? 근육이에요. 그죠? 근육이에요. 근육을 뽑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골다공증이 있는 갱년기 여성, 빈혈이 있는 사람, 기력이 떨어져 허약한 노인 등은 뭡니까? 전문의와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걸 뭘까요?
뭐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소식 플러스 뭐예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효과입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골밀도 유지 및 형성. 둘째, 체지방량의 개선. 셋째, 제지방량의 충실. 제지방이 뭡니까? 지방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제지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지방량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넷째, 성욕 감퇴 예방 및 개선이 가능하고. 다섯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가 좋아져요?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정 세포들과 효소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가 있고. 일곱 번째, 체내 항산화 능력의 개선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 플러스 운동은 뭡니까? 골밀도 근육량 감소를 예방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이로 자신의 무덤을 판다.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우리 교회 지도자는 여기는 사실은 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과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로 자신들이 뭐 한다고? 무덤을 팔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먹는 데를 찾아다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회를 가면 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다 보니 끝을 수 없이 뭐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건강 생각가지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러부터 얘기했어요. 상처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먹어 드리는 것이 뭡니까? 은혜롭다고 생각하니 할 수 없이 잡수시는데 그건 건강에는 뭐요?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뭐요? 의사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아침 식사입니다. 할까? 굶을까? 이름 뭐지? 이름 뭐라고 했지? 다윤이지. 다윤이? 다윤이 맞아. 한번 봐요. 아침 식사해야 안 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은혜야. 아침 식사 할까 굶을까? 그렇죠? 저는 이 시간에 아침 식사 보약 예창론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아침 식사 잠잘 때 소모된 열량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그 전날 저녁에는 뭡니까? 6시, 7시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 아침 되면 7시 되면 몇 시예요? 1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 아침 안 드시면 뭐예요? 12시에 먹잖아요. 그럼 몇 시간 안 먹어요? 17시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오전 활동이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인해서 지장을 초래해서 그래서 서양에서 뭡니까? 패스트 브레이크라고 말합니다. 빈속을 깨뜨리는 패스트 브레이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과 업무 능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이면 서울 삼육 중학교 채플 시간에 가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들 아침 식사 꼭 먹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너 공부 잘하려고 오려고 하는 거 서울 삼육 왔는데 와가지고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가 다 안 되지 않겠냐. 그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준비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자,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두뇌 에너지는 뭔지 아세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첫째는 전날 저녁 식사 때 섭취한 포도당은 식후 12시간 지나면 뭡니까?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바닥이 납니다. 결국 아침을 거르면 점심 먹기 전까지 뭐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력 저하로 학습,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세포는 뭡니까? 아주 대단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 하는 습관이 있어요?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때려주고 싶죠, 그죠? 손주들도 아들도 아이들이 편식하면 그것만큼 미운 게 없어, 그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침을 거를 경우 몸속 지방세포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뇌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꾸는 시간 동안 뇌가 뭐예요?
저혈당에 빠지는 것입니다. 피로 물질이 쌓여서 뇌 활동에 떨어져 모든 일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세포는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SBS에서 방영이 됐던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뇌 활동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력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은 반응 속도가 0.1초 더 빨랐고 문제의 정답률도 10% 더 높았습니다. 아침을 좀 덜 먹게 되면 한 10시 이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짜증이 많이 나거나 아침 식사의 비만 예방 효과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논란이 없습니다. 뇌세포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만 이용하는데 아침을 걸을 경우 몸속 지방세포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뇌에 공급합니다. 문제는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꾸는 시간 동안 뇌가 저혈당에 빠지고 피로물질이 쌓여 뇌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포도당 공급이 조금 원활한데 불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집중력, 그 다음에 덜 조는데 도움이 되더라. 자신의 체질에 따라 아침 식사를 선택하는 게 맞지만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SBS 주동찬입니다. 이거 학생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저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이픈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가벼운 아침 식사와 실속 있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사회의 습관이요 통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위장을 대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침 식사 때의 위는 하루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식사 때보다 더욱 많은 음식을 처리할 만한 보다 더 양호한 상태에 있다. 아침을 조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습관은 잘못이다. 그대의 아침 식사를 그날 중 가장 영향 있는 식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섭취하고 잘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론적 근거는 아침을 걸으면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변통이 나빠지고 이를 방치하면 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침에 화장실 찾기보다는 먼저 뭐 하라? 식사를 하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론적 근거는 아침을 걸으면 쑥쑥 크기 위해서 저장된 열량을 내쓰게 되므로 롱다리 전성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아침을 쑥쑥 크는데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기초대사량으로 다 써버리니까 키가 안 크고 그 다음에 신체 발육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뇌졸중, 심장병 등 성인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근거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뇌졸중, 심장마비는 하루 중 오전 6시에서 10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때가 콜레스테롤과 함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혈소판의 혈중 농도가 최고로 높아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걸으면 뭐가요? 혈소판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당뇨병 발병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리면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침을 자주 그러면 뭡니까?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가 우리 한국 분들이 당뇨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유전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참 불행하게도 당뇨는 완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의 안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당뇨가 되면 뭡니까?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 당뇨하고 고혈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라고 제가 두 가지는 없고 저희 또 가족 내력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조심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며 점심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대폭 증가하는 겁니다. 이는 식후 인슐린 감소를 낮추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아침 식사하지 않는 그룹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한 사람보다 당뇨 전 단계일 가능성이 약 1.26배 정도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최근에 발표된 거 하는 거 보면 당뇨 전 단계는 있는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면 3년 내지 5년이 걸리면 뭡니까? 당뇨병에 걸린다. 그렇게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보면 아침을 먹지 않는 그룹의 당뇨병 발생률이 아침을 먹는 그룹보다 몇 퍼센트 높아졌다고요? 21% 높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을 걸으면 간식 섭취, 식사 속도, 허리 둘레, 체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서 결국 뭐가 위험하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은 안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2022년 작년이죠.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순환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섭취하는 단백질 종류가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 집단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6%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섭취 집단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몇 %예요? 35%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보니까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 끝맞이자 손님이 5명이 옵니다. 저희 손주들하고 아침 출발로 지금 도착한 모양입니다. 집중력을 흐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당뇨병을 예방하지만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벌써 산만해집니다. 쟤들이 오면. 쟤들이 오니까 제가 말이 꼬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당뇨병을 예방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뭡니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사 방법입니다. 첫째, 시간은 잠에서 깬 지 30분에서 120분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가 이러면 소화효소 분비가 부족해서 안 좋고, 그래서 자다 말고 바로 일어나서 식사하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느리면 허기가 없어서 아침을 거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침 식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섬유소 덕분이다. 아침마다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는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배탈이 나는 사람은 요구르트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배탈이 나는 사람은 우유 대신 두유, 요구르트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슨 두유입니까? 삼육 두유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마트 가면 큰 소리 얘기합니다. 삼육 두유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그리고 없으면 삼육 두유가 제일 좋은데 왜 이게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요새 계량종이 굉장히 맛있는 게 나왔습니다.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댁에 제가 한 방문해서 빵을 먹었는데 빵도 굉장히 계량이 돼서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좀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짜로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별 아침 음식 섭취 방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뭡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런 음식이 좋고,
사무직 동사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프께서는 식욕과 정욕을 이기는 생애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을 이기는 생애는 약하고 요동하기 쉬운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시고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시키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지 갖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건강의 바로미터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오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자의 신앙은 치료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치료봉사에 보면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전복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제가 요약하고 결론을 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 굶는 다이어트는 근육 소실을 초래하고 건강 유지와 체중 조절에 실패한다. 그랬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 활동에 필요한 당이 부족하고 학습과 일, 건강 회복의 능률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루 3끼를 식사하면 매 끼당 식사량을 약 30% 줄여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한 끼를 없앤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때로는 이제 이식 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이식을 합니다. 저는 이식을 합니다. 제가 이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차고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3끼를 다 드시되 평소에 먹던 것을 30%를 줄여 드시면 좋고, 그 중에서 뭡니까? 조금 선별해서 단백질이 좋다고 그러지 아침부터 치킨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운동과 뭐예요?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생활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근육 뭡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동원되는 근육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의 생활화 플러스 먹는 다이어트는 건강 유지, 체중 관리 등 2마리 이상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양실조 없는 저열량 섭취와 운동은 인생을 바꾸는 행동이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양실조 없는 저열량 섭취와 운동은 인생을 바꾸는 행동이다.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 요약 두 번째입니다. 내 세포의 편식 습관 때문에 뭐야? 아침을 먹지 않을 경우 시작. 몸속 지방세포를 탄수화물로 바꿔 뇌에 공급을 하는데 이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꾸는 시간 동안 뭐야? 내가 저혈당에 빠지고 피로물질에 쌓여서 뇌 활동이 떨어져 효율적인 생활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하시면 당뇨병에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 요약 세 번째입니다. 아침 보약 예찬론입니다. 아침 식사는 첫째, 시작. 잠잘 때 소모된 열량을 보충한다. 그렇죠? 전날 저녁 섭취 포도당 12시간 지나면 바닥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둘째, 시작. 학습과 업무 능력을 높여준다. 셋째,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해봐. 연동 운동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같이요, 그렇죠? 같이 운동하는. 넷째,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다. 그렇죠?
그래서 뇌세포는 뭡니까?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실천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보람되고 행복해서 그 행복이 영원한 하늘보가 꼭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